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강연을 할 제목은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와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학문의 영역 분류를 흔히 할 때요, 대체적으로 문학과 철학과 과학을 대조하는 것이 지식사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입장은 오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지식만이 진리를 대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이 과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과학의 목표만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자연의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아직 우주의 신비는 많이 풀어내지 못했죠. 그러나 과학의 믿음은 언젠가는 우주에 대한 신비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철학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 지적 사유에 대한 개념적 교통 정리를 하는 학문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문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나 감정을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학과 철학과 역사가 지식사의 오랜 관리이기는 하지만 철학이나 과학은 뒤에 학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학문의 영역으로서 뚜렷하게 말하자면 입증되어 온 그런 영역이라면 문학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도 문학이라고 해서 뒤에 학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는 있으나 문학이 학문인가 아니면 문학은 예술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전을 들춰보아도 문학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의 영역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문학은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인문학의 중심 영역으로서 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 우리가 흔히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역에 대한 그런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세 가지 학문으로 오래전부터 흔히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문사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써 짐작하시겠지만 이 문사철이 요즘 들어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사철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데 통틀어서 우리가 명칭을 붙인다면 바로 인문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은 위기다. 인문학은 이제 사형길에 접어들었다. 더 심하게 얘기해서 인문학은 죽었다. 이런 논의가 말하자면 세상에 흔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환경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양쪽으로 딱 나뉘어진 그런 상반된 그러한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은 대단한 열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지자체나 또는 TV 매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매체를 이용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문학에 대한 여러 그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대학에서 인문학의 현실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만큼 자랑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초라하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문학, 역사,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의 여러 전공들이 신입생 모집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관심사도 아까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온 것처럼 경영이나 또는 의학이나 법률이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어떤 그 성공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치우쳐 있고 인문학의 영역이 이미 사양길에 더 접어들었다 또는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첨단 과학 그리고 정보 중심의 시대에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어떤 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문학적 글쓰기는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라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학적 글쓰기란 일종의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을 포착하는 것이다.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 무슨 유행가 대중가요의 한 구절처럼도 여겨지고,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 한때 사랑했던 뭐 옛사랑, 옛 애인의 이름인 것처럼도 여겨지는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요. 파스칼 키냐르라는 프랑스의 이 소설가는 이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이라는 이 책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책 표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면 이건 소설이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워요. 그런데 본인 저자 자신은 뭐 시와 소설과 에세이와 온갖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소설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에세이로 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문학이란, 문학적인 글쓰기란 이런 거다. 얼음을 앞에 놓고 얼음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문학을 하는 사람은 언어를 찾아서 그 언어를 이렇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음덩어리 앞에서 일시 정지된 칼처럼이라는 비유를 내세우면서 시선이 열심히 찾지만 어디에도 없는 이 단어를 찾아서 육체보다 먼 곳에 허공의 심층에 있는 것 같은 이 단어를 찾아서 글을 쓰는 손은 언어를 발굴하는 손이고, 살아남은 언어를 찾아 더듬다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가 또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서 언어를 구걸하는 손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음덩어리를 칼로 자르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음덩어리가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잘못 힘을 주다가는 얼음덩어리가 이쪽으로 굴러가고 또 저쪽으로 굴러가기도 하고, 또 자칫 칼을 잘못 다루다가는 얼음을 자르려다가 손가락을 베는 그런 위험한 요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쓰기란, 문학에서의 글쓰기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파스칼 키냐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학은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느낌, 정서, 경험, 분위기, 또는 내가 느꼈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표현이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는 그 표현을 찾아서 마치 구걸하듯 손을 내밀고서 여기 나오듯이 손가락을 내밀어 언어를 구걸하는 것, 그게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보다 뭐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한 것이고 시, 소설, 드라마, 수필 등이 있다. 이런 식의 딱딱한 사전적인 정의보다 이 그 문학에 대한 설명이 어쩌면 조금 더 와 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